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 이희영입니다. 3월 16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3월 16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8,236명이며 이 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0명이 증가한 23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0시부터 8시까지 발생이 확진된 환자들이 많아서 오전 8시 기준으로 26명이 증가하여 총 256명입니다. 성남시가 전일 대비 확진자가 44명 증가하여 총 70명으로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예배와 관련된 확진자가 목사 부부 교인 등 총 46명이며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45명입니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서울시 광진구 관리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교회는 폐쇄 조치되었으며 도 즉각대응팀을 파견하여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를 파악 분류 중입니다. 3월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에 대해 현재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은혜강교회에 관련된 내용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다음으로 부천시 37명, 수원시 20명 순으로 도내 2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내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평균 1.68명이며 시군별로는 과천이 5.13명으로 가장 높고 성남, 부천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256명 중 50명은 퇴원하였고 203명은 현재 격리 치료 중입니다. 경기도는 지역 종교 활동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하여 종교단체의 예배 방식의 전환 등을 강력하게 요청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샘교회 10명, 성남 은혜의강교회 46명 등 총 71명의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 감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으로 종교단체의 예배 방식의 전환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총 71명 경기도 확진자 중에 관련 확진자 중에 경기도 확진자는 69명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지난 2월 말부터 많은 단체가 예배, 미사, 법회 중단 및 온라인 예배로의 대체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있지만 이번 주일인 3월 15일 도내 2,635개의 교회가 집회 예배를 여전히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집회 예배 시에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예배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두고 앉기,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방역 실시 등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드렸으나 점검 결과 23.5%에 해당하는 619개소가 1개 이상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방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종교계 관계자 여러분께는 깊이 감사드리며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3월 16일 8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운영병원 3곳, 경기도 공공의료기관 6곳, 성남시 의료원 1곳, 또 도내 민간 상급종합병원 4곳의 협력으로 총 14개 병원에 397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 병상은 200병상입니다.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브리핑 시 코로나19 확진자 중 경증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여 한정된 의료기관 병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금주 내 경기도 제1호 생활치료센터를 용인시에 개소할 예정으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한화생명측과 협력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인센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충분히 높여 유사시를 대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는 병원 후 단계의 회복기 환자를 받음으로써 관리 부담을 줄이고 입소하는 분들의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가 개소를 위한 최적의 장소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4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보건당국의 권고 기준에 의거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및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 공개에 있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방역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 지 벌써 2달여가 되었습니다. 도민의 불안과 긴장감이 이어지고 최일선에서 밤낮이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 배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그거에 앞서서 은혜강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연락이 됐던 환자는, 그러니까 연락이 온 환자는 서울시 광진구의 환자였는데 저희 확진자들 조사를 하다 보니 3월 1일,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증상이 있던 환자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거 어떤 환자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역학적 관계는 계속 조사 중입니다. 오늘 거의 도의 역학조사관 거의 전원이 출동을 해서 현재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다가 CCTV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CCTV를 보니까 그 예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소금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소금물을 그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된 인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에피데믹,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식의 그 소금물 분무기가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